여러분들이 그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가 어떻게 그 존 볼턴이라는 그 꽤 괜찮은 국가안보 보좌관이 갑자기 해임을 당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파이어했다고. 트럼프는 이제 뭐 옛날부터 You are fired라는 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너 해고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존 볼턴 장관은 내가 사표를 낸 거다라고 서로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하지만은 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냥 트위터에다 썼죠. 요거는 일이 일어난 이후에 쓴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볼턴 씨에게 어젯밤에 His services are no longer needed. 당신의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백악관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썼어요. I disagreed strongly with many of his suggestions. 그가 제안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 As did others in the administration. 이거 한마디를 더 쓴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미국 행정부내에서 볼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자기랑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존한테 사표 내라고 얘기를 했고, 그가 오늘 아침, 어젯밤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사표를 냈다. 그동안에 백악관에서 일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새로운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를 선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사실 이 볼턴을 택해간 데에는 조금 놀라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외교 정책이 24년 동안입니다. 지난 24년. 그러니까 지난 24년이라는 거는 클린턴 대통령 8년, 부시 대통령 8년, 오바마 대통령 8년, 클린턴, 조지 부시, 오바마 이렇게 그 24년 동안 미국은 세계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국제적 개입 정책입니다.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헤지모니예요. 미국은 리버럴 헤지모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주의적 패권국이다. 그런데 그 정도 미국 정도로 힘이 강한 나라는 세계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미국처럼 이념적인 나라는 바꾸는 것이 자기네가 부여받은 사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자유로워져야 되지. 후세인, 김정은, 김정일, 왜 너네들이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야?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는 정치 제도나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크리에이터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권리를 너희들이 왜 뺏는 거야? 그래서 우리라도 가서 너희 나라 불쌍한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돼. 그게 지난 24년 동안의 미국의 외교 정책이고, 미국이 패권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외교를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 실패했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끊임없이 개입을 해야 되고, 2차 대전, 1차 대전, 이런 큰 전쟁은 아니지만은 끊임없는 작은 전쟁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퍼머넌트 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치고 나온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것을 정말 이 이론으로 합리화시켜주고,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갔던, 우리가 전번 시간에서 말했던 리처드 펄이라든가 데이비드 프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완벽하게 같은 계열에 있는 존 볼턴을 트럼프가 자기 보좌관으로 썼다 하는 것은 확실히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글로벌리스트를 대표하는 네오콘이고, 한 사람은 이제 미국제의주의를 대표하는 이제 세계로 안 나가. 그런데 존 볼턴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프간 얘기한 거, 이란 얘기한 거를 트럼프가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갖다 썼는데, 결국은 이 괴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의견 일치가 안 나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는 당연히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칩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세계관에 그래도 대강 합당한 안건을 몇 개 주고, 이 중에서 대통령께서 고르십시오라고. 그래서 브로커 하는 사람이지, 이 중에서 X를 해야 됩니다라고 가서 주장하는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Y가 더 좋은데
국가안보보좌관이 X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X, Y를 다 제시를 해놓고 이 중에서 이것은 뭐가 장점이고 이것은 뭐가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고 저거 단점은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뭐 그 서제슨이 다 틀렸다는 것은 존 볼튼이 어떤 이론을 고집했다라는 뜻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존 볼튼 씨 이제 당연히 미국에는 또 큰 연구소로 갈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회고록 쓰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를 또 그 글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존 볼튼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정치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외무부 장관이 다 할 수 없고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당연히 외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는 장관이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 지금 북한을 미국이 뭐 막 목을 잰다 그러는데 그건 전부 미국 재무부가 하는 겁니다. 그 재무장관도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홈랜드 시큐리티, 그 이제 내무부나 마찬가지죠. 미국 국토안보부라고 그래갖고 9.11 이후에 새로 생긴 부처입니다. 엄청나게 규모도 크고 이제 능력도 막강하죠. 그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벌써 일단 뭐 CIA 따로 있고, 그리고 백악관에 국가안보보좌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합도 있고 경쟁도 있고 아주 뭐 꼬이는 경우도 있고 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그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제도는 2차 대전이 끝나고서 1950년대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영문 명칭은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어시스턴트는 이제 뭐 대통령을 도우는 사람, 뭐 대학에서 어시스턴트 그러면 조교입니다. 조교. 그러니까 국가안보에 관련된 대통령을 도우는 사람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요약해서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NSC 어드바이저, 그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어드바이저, 국가안보위원회를 이제 주관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NSC 어드바이저, 뭐 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NSC 어드바이저 또는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는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직책은 더 높지 않지만은 백악관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백악관이 기초가 되는데 뭐 이스트윙, 웨스트윙 해가지고 그 웨스트윙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뭐 지정학 같은 거가 전부 그런데 권력의 센터에 가까운 사람이 힘이 더 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외무부 장관, 국방장관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센 사람도 드문드문 나옵니다. 이번에 볼튼이 상당히 그 센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미국 행정부마다 스타일은 다른데 이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일단 개인의 실력입니다. 정말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 가면은 외무장관, 국방장관 뭐 다 제끼고서 대통령을 휘어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관리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국무장관이라든가 국방장관보다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를 직접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에 더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 있고 국내 정치에 관심이 더 많은 대통령이 있고 그러겠죠. 보통 주지사 출신이 대통령 되면은 외교보다는 국내 정치가 더 관심이 많고 상원의원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제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그런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력, 그러니까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되는 사람의 개인의 실력, 그리고 대통령의 관리 스타일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이제 변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니스트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좋다. 브로커라는 거는 이제 자기 이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재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Advocate for his own agenda. 나의 아젠다. 나가 나라를 한번 이렇게 끌어가고 싶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해서 가서 고집을 피우고 대통령을 막 설득하려고 그러고 대통령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제도가 생긴 목적도 그렇고, 그리고 또 때로는 국가안보보좌관은 뭐 국방부하고 국무부가 이제 견해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다 또 이제 뭐 교통 정리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좀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시 정치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쓰여진 운명일 수도 있어요. 쭉 평생 동안 그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60대 후반까지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된 것이죠. 그 70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생 행로 전체가 정치가들하고 또는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놀았던 동네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요번에 새로 받으면 5명째가 됩니다. 일단 숫자로는. 제가 여기 사람들을 쭉 갖고 왔는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육군 중장입니다. 마이클 T. 플린이라는 저 사람도 제가 그 마이클 T. 플린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딱 됐을 때 저 사람이 쓴 책을 한 권 사갖고 읽었습니다. 잘 썼더라고요. 육군 중장인데 그래서 야 뭐 이런 사람이면 괜찮겠다 그랬는데 저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 24일 만에 탈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뭐 대통령한테 뭐 보고를 잘 못하고 뭐 비밀을 흘리고 뭐 그렇다는 그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육군 중장 마이클 T. 플린 장군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던 2017년 1월 20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같이 취임한 거예요. 그런데 2월 13일 날 관뒀으니까 단 24일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케이스 켈로그라는 이 사람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194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이거는 액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입니다. 이분도 지금 다음번 차기 보좌관 이름으로 나와요. 물론 지금 현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클 T. 플린 장군의 후임으로 이 사람은 막 1년 있던 사람이 뭐 우리가 다 아는 맥메스터 장군입니다. 맥메스터. 이 사람도 육군 중장이죠. 현역 중장입니다. 저 사람도 역사학 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월남전 당시에 미국의 그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이 직무 유기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책을 쓴 그래가지고 미국 국가안보 구조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저 사람도 412일 근무했으니까 1년하고 몇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존 볼턴 씨가 됐는데 존 볼턴 씨가 미국의 27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거의 60몇 년 동안 27명인데 트럼프 때만 4명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인사는 확실히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했는데 그래도 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사람은 뭐 경력이 화려하죠. 유엔 대사도 했고 미국 국무차관보도 했고 뭐 부시 대통령 때는 아주 네오콘의 그 거의 리더십을 발휘한 개입 정책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 북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통일하게 하는 방법이다. 한국이 북한을 접수하면 다 끝나는 일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 사람 외에도 뭐 그런 얘기한 사람은 뭐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런 얘기한 사람이 또 있었고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의 세계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은 이 사람은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미국은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직접 개입을 해야 되고 그 개입은 군사적인 개입도 무등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자입니다. 쟤네들 혼자 싸우라고 그래. 왜 우리가 가서 대신 싸우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그 본질적인 데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관뒀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는 뭐가 달라질 것이냐? 제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뭐 기자 한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봐서 그때 제가 그 기자한테 어드바이스 해준 말을 뭐 그냥 뭐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존 볼턴 씨가 국가안보보좌관 하던 지난 512일이니까 거의 뭐 1년 한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그 기간하고 맥메스터 장군이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때의 대북 정책이 다르다고 생각하냐? 다를 바가 별로 없죠. 저 사람도 전쟁만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화하는 것이죠, 대화.
그리고 존 볼턴이 아무리 매팔해도 지금 당장 가서 폭격하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같으면은, 목표는 전부 다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그러니까 CVID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도 면면이 그 9.11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볼프강 소포스키 교수가 말한 대로 그날, 보통 사람도 이 마음이 그 원한이 사무친 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핵폭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국의 CVID의 원천은 9.11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 북한의 핵을 다 없애는 것이 목표다 했을 때,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볼턴하고 다를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뭐 더 자세한 데이터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중에 핵으로 쓰면 다 나올 얘기겠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그 북한이 제일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볼턴이 아닙니다. 북한이 매일 욕하는 사람은 폼페오입니다. 폼페오. 그런데 폼페오하고 볼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서로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겁니다. 폼페오는 폼페오 나름대로 내가 국무장관이야. 그리고 마크 에스퍼는 마크 에스퍼 나름대로 내가 국방장관이지. 저 사람은 내가 너희들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전문가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연배도 이 사람이 1948년생이고 다른 사람들은 1960년대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나이로도 훨씬 형님이고 뭐 이런 그 알력 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폼페오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랑 견해 차이가 많았죠. 그 말하고 그 다음 말은 다른 사람들하고 견해 차이가 또 다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뭐 조금 물타기를 했습니다만은 견해 차이가 많았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 역사상 보면은 국가안보보좌관이 훨씬 힘이 셀 때가 있고 그리고 외무장관이 훨씬 힘이 셀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국방장관이 아주 힘이 셀 때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 몇 명만 말해본다면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맥조지 번디라는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뭐 우리 그 일반 시민들한테는 뭐 다 기억이 없겠지만은 국제정책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당시에 그 외무장관보다도 더 날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슨 대통령 때 월트 W 로스토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경제학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는데 뭐 경제발전 단계론, 그러니까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경제발전 단계론을 이제 주창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 보고 경제적으로 도약 단계에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이론을 보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좋고 흥분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역사상 가장 정말 날리는 국가안보보좌관은 헨리 키신저 박사입니다. 헨리 키신저 박사 때는 도대체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누구고 국방장관이 누군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뭐 속권하고 있었습니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아예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기 전에 닉슨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랬을 때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좀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뉴욕에서 만나가지고 당신이 나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좀 돼주세요 그랬더니만은 헨리 키신저 박사가 그 닉슨 대통령 당선자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만은 당신이 1957년에 쓴 책 있잖소. 내가 그 책을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 사람을 나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쓰려고 그때 결심을 했는데 내가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돼서 부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썼던 그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라는 정말 그 명저죠. 그 책을 닉슨 대통령이, 근데 닉슨이 그때 부통령일 때입니다. 그때 읽고서 감동을 받은 나머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이제 픽업을 한 건데 키신저 박사가 그때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닉슨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면은 그러면 미국의 외교 정책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백악관에서 하는 겁니까? 백악관이 주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닉슨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가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서 국방장관 들러리, 국무장관 들러리는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키신저 박사는 뭐 아주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는 타이틀을
명예롭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로 다음 그 국가안보보좌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을 때 찌비그니 브리진스키 교수입니다. 브리진스키 교수도 뭐 대단한 그 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학자로서도 이미 그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죠. 브리진스키 교수가 또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의 대표자가 되고, 그다음에 그 레이간 대통령 때 이 사람은 그렇게 날리진 못했지만은 그 흑인 육군 대장 콜린 파월입니다. 콜린 파월 장군이 로널드 레이간 대통령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죠.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헨리 키신저나 브레진스키에 해당되는 그런 임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때 또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콘돌리사 라이스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외무장관도 했는데 보통 뭐 헨리 키신저도 외무장관을 했죠. 국무장관. 콘돌리사 라이스 이 사람이 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명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오랫동안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지난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그 수잔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헨리 키신저는 국가안보보좌관 재임 시간이 2478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통째로 다 한 것이죠. 브리진스키도 1461일, 콘돌리사 라이스 1464일, 수잔 라이스는 1299일. 이 정도로 뭐 거의 대통령 한 번 임기랑 맞먹게 하는 그 유명한 보좌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지금 7명 정도 이름이 이렇게 올라서는데, 지금 독일 대사인 릭 그레넬, 뭐 이 사람이 좀 저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US 스페셜 레프리젠티티브 for 이란, 그러니까 이란 대표부의 대표죠. 브라이언 훅이라는 사람. 그리고 스페셜 레프리젠티티브 for 노스 코리아, 지금 북한 특사입니다. 스티브 비건, 우리나라 가끔 오는 사람이죠. 스티브 비건 특사도 지금 다음번 국가안보보좌관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버서더 투 더 네덜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 대사 피트 획스트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 블레어라는 사람, 그리고 믹 멀베니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미국 백악관에 그 뭐 보좌진으로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그 한 7명 정도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볼턴보다는 급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성취를 해야지 또 다음번 대통령이 수월하게 되는데, 그런 준비도 할 겸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든지, 혹은 폼페오 씨가 지금 제일 막강한데 그 밑에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한 조치로 뭐 그런 데다 또 무슨 그 갈등이 좀 야기되고, 뭐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 얼마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제 엊그제 이런 그 일이 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이 바뀌고 뭐 국무장관이 바뀌고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의 목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성취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고 행동하는 그 스타일의 차이가 날 뿐이지, 목표가 뭐 다른 사람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CVID가 뭐 동결로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은 저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은 신나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파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북한은 기분이 좋을 거다. 그렇지 않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라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미국의 대북한 정책 별로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침 오늘 9월 11일인데 2001년 9월 11일 그날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아마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일들을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과히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오늘 이 정도 강의할 텐데, 제가 그 9월 21일부터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그 60명, 방이 넓지가 못하기 때문에 60명밖에 이제 학생을 모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21일부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만약 못하신 분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오늘이 그 바로 이제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추석 중에 그냥 심심풀이로 뭐 이렇게 방송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